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우미. 머리가 뜨거워. 으아! 내 머리카락! 약을 잘못 먹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직장인이다. 이제 겨울에 들어섰는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사타케 씨, 얼굴에 여드름 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 늘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는 타카레 씨도 여드름 생겼네 뭘. 깨끗한 피부가 웬일이래? 정말요? 피부과 가야겠네. 괜찮은 병원 소개해드릴까요? 이럴 때 나의 수많은 병원 경험이 도움이 된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꽤 큰 여드름이 나 있었다. 꽤 크네. 일단 짜둘까? 여드름은 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짜게 된단 말이지.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렀다. 꽤 큰 여드름 하나를 짰는데 나을까요? 아, 그럼요. 약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한 의사의 말투에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별것 아닌 병일지라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되긴 마련이다. 여태껏 내가 겪은 것만 몇 번인데 나도 학습 능력이 있다. 이번엔 일찌감치 치료를 받았다. 2알 먹으라고 했지? 집에 돌아간 나는 자기 전에 처방받은 약을 먹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 묘하게 몸이 뜨거우면서도 한기가 느껴지는 감각에 눈을 떴다. 어쩐지 익숙한 감각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체온을 재보니 39도? 오미크론이라도 걸렸나? 멀쩡히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열이 나고 있었다. 감염 대책을 미리 짜둬서 망정이었다. 해열제 먹고 자면 열이 내리겠지. 뻐근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 약을 먹고 다시 꿈나라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상태가 더 나빠져 있는 게 아닌가. 몸이 왜 이러지? 가려워 미치겠네. 여전히 남아있는 발열, 오한 증상과 더불어 심한 가려움과 몸에 반점까지 올라와 있었다. 앞머리가 어쩐지 이상하다 싶어 손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니 앞머리가 뭉텅이로 빠져 만두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다. 곧이어 엄청난 복통까지 밀어닥쳤다. 화장실에 갈 새도 없이 침대 위에 모조리 지리고 말았다. 눈앞이 핑핑 돌고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사람 살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구급차를 부를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동거 예정인 여자친구 치에가 나타났다. 히로우미, 무슨 일이야? 이불에 다 싼 거야? 혐오스러울 법도 하건만 치에는 냉정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옷 갈아입혀줄게. 고마워.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정성껏 나를 보살펴 주었다.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찾아왔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상태가 심각하군요. 긴급 검사를 실시하죠. 예. 피부에 올라온 반점을 보더니 의사가 복잡한 얼굴로 말했다. 고통스러운 상태로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타케 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뭔가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네. 여드름 약을 먹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타케 씨, 당신은 약물 과민 반응 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게 무슨 병인데요? 욕한데 심각한 약진 중 하나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병인 모양이었다. 약진이란 약의 부작용으로 피부에 발진이 돋는 것을 뜻한다. 엄마, 가려워. 세상에, 몸이... 약진의 대표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물집,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있다. 복용한 약이나 체질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진정제 준비해! 빨리! 심각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끔찍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보통은 고열을 동반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죠. 붉은 반점이요? 전 하얀색인데. 그래서 추측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입원하시는 게 좋겠군요. 하는 수 없이 나는 입원을 결정했다. 그렇게 시작된 요양 생활은 솔직히 말해 고통의 연속이었다. 뜨거워! 몸이 불타는 것 같아! 입원하자마자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숨쉬기가 힘들어진 것은 물론 앞뒤로 피가 섞인 분뇨를 싸질렀다. 이에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는데 신부전 위험이 있군요. 폐에도 물이 차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같은 시각 타카네 씨도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타카네 씨, 정신 차리세요. 내게 소개받은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로 호흡곤란을 겪은 것까지 나와 똑같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나 못지않게 중태에 빠진 상태였다. 폐에 들어찬 물을 빼고 난 뒤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머리가 가려워. 돌연 머리가 무지하게 가려워진 것이다. 피부가 뒤집어질 것을 우려해 샤워를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가려운 머리를 긁자 이게 웬일이야? 머리카락이 숭숭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빠지잖아. 베개에 머리를 갖다 댈 때마다, 무언가에 닿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숭숭 빠졌다. 그렇게 일주일 후 머리카락이 대부분 빠져 정수리 부분이 휑해졌다. 약진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자기 신체를 손상시키는 병이다. 한편 타카네 씨는 탈모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아래 구멍 모두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내용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도 약진의 원인이 된 약을 끊으면 증상은 점차 나아지기 마련이다. 검사 결과 이 약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드름약. 피부과에서 처방받았던 경구 여드름약이 내 약진의 원인이었다. 약진 증상이 나타난 뒤로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덕에 날이 갈수록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제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네,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랄 거고요. 회복하는 데에만 한 달이나 걸렸지만 말이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나기 시작할 무렵 태어난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타케 씨, 퇴원하셨네요. 다행이에요. 나와 마찬가지로 쾌차한 타카네 씨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또 괜한 짓을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살도 쪽 빠졌는걸요? 막 병상에서 일어난 몸으로 타카네 씨의 다정한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때 봉기를 가르듯이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예? 지금 당장이요? 회사의 호출 전화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로 걸음을 옮기자 자네 병 때문에 쉬는 날이 너무 많더군. 미안하지만 이만 나가주게. 네? 뭐라고요? 회장님께 이미 양해를 구했네. 미안하지만 자넨 해고일세. 전 직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직장은 만족스러웠지만 회사 측에서 나를 해고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나는 다시 백수로 전락했다. 지혜에게 청혼하려고 했는데 얼른 재취업해야겠다. 한숨 쉬어봤자다. 이 나이에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정해져 있으니.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